세계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날씨 커뮤니티 써니콤 TV. 자, 오늘도 정오 12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효린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결의캐스터랑 같이 하게 되는데요. 네. 시작 전부터 되게 의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걸 입어야 될지. 네, 귀여우시죠? 네, 귀엽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 웨더뉴스가 제작하는 써니콤TV 현재 YTN 웨더의 라이브 채널에서 동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써니콤TV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또 1시간 동안 라이브를 즐기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저희 아프리카TV에서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도 웨더뉴스 또는 써니콤TV 검색하시면 1시간 동안 저희랑 소통하면서 또 보실 수 있으니까요. 빨리 들어오세요. 네, 그리고 저희 또 다양한 SNS 계정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정들 나와주세요. 네, 인스타그램 웨더뉴스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페이스북 웨더뉴스, 그리고 카카오톡 WNI0613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웨더뉴스라고 검색해 주시면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카톡으로 날씨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좀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또 안타까운 소식을 좀 한 가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또 유난히 지진 소식이 그쵸. 좀 잦았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 대만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하게 화면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새벽이었죠. 한국 시간으로 28일 12시 17분경에 대만 화리엔 북동쪽 34km 지점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화리엔과 화리엔 주변 지역 대부분에서 강한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화리엔과는 조금 떨어진 대만의 수도인 타이페이에서도 약 20여 초에 걸쳐서 건물이 흔들리는 아주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지진의 발생 직후에 3, 4분 간격으로 3차례 정도 여진도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여진의 규모도 3.7에서 4.7 정도로 다소 큰 흔들림도 느껴질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또 화리엔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인 카오슝 북동쪽 131km 지점에서도 같은 날 새벽 3시 19분경에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 지진들로 인해서 정확한 피해 상황은 아직까지는 잘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불의 고리에 속해져 있는 만큼 다소 큰 규모의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지난 2월에도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해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연이은 지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피해 복구도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지진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인 27일 19시 27분경에는 경남 합천군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또 오늘 아침인 28일 10시 16분경에는 같은 경남 지역인 창녕군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말 지진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뉴스 같은 곳에서 특히 어린아이들 뭐 대상으로 해서 지진 교육 많이 하는 장면들이 그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제 건축 부분에 있어도 지진 설계도 좀 이제 특화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지진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방송 라인업 함께 확인하도록 할게요. 방송 네. 라인업 보여주세요. 네, 오늘도 1, 2, 3부 즐거운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코너. 나와주세요. 오늘 날씨 어때요? 저 오늘 아침에는 어제보다는 좀 괜찮더라고요. 사실 어제까지 좀 날씨가 쌀쌀했잖아요. 맞습니다. 어제는 조금 쌀쌀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한 23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다행이에요. 저는 사실 좀 쌀쌀하고 추운 게 좀 싫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또 이제 뭐 미세먼지 걱정도 없고 날씨도 포근해지니까 이제 점심 때 좀 밖에 좀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침에 어떠한 체감을 하셨는지 아침 리포트들 하나둘씩 확인할게요. 네, 첫 번째 리포트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리포트 서울시 은평구에서 유cik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푹신푹신할 것 같은 구름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보니까 구름이 하늘 한가득 다 덮고 있어요. 근데 그러게요. 마침 이렇게 하얀색 스티로폼 같은 그런 느낌 들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구름 같은 경우에는 이 구름의 간격이 벌어지면 날씨가 회복이 되고 이게 그쵸. 또 간격이 좁아지면 또 비를 내릴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전국에 계신 분들
하늘 구름의 모습에 주목하시기 바랄게요. 네, 맞습니다. 유치님 오늘 아침 이렇게 사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두 번째 리포트 빨리 만나볼게요. 두 번째 리포트 중구에서 레성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시원한 아침 하고 보내주셨는데 네, 보통 레성희님 이렇게 항상 높은 곳에서 찍어 보내주시잖아요. 그쵸? 항상 시원해져요, 마음이. 그러게 오늘도 시야가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시원한 그런 기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멋진 리포트 감사합니다. 네, 레성희님 다음 사진 저희 만나볼게요. 다음 사진은요, 영등포구에서 드리머님이 아주 멋진 하늘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So good 하고 보내주셨어요. 사진으로만 봐도 저렇게 아름다운데 실제로 보면 얼마나 더 예뻤을까요? 네, 맞습니다. 구름의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죠. 이게 비닐 구름 같기도 하고. 근데 보통 이런 구름이 나타나면은 날씨가 안 좋아진다는 그런 징조였던 것 같은데 오늘 좀 날씨를 기울여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드리머님 또 이렇게 오전 일찍 8시 15분에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리포트 만나볼게요. 네,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바람 아빠님께서 9시 17분에 흐린 하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울보다는 많이 흐렸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보니까 뭐 구름이 낀 것 같지는 않은데 하늘 자체가 굉장히 좀 어두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비 소식이 있는 지역이 또 있죠. 아, 네네, 그래요. 보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이렇게 환한 햇살이 비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오늘 또 가장 힘든 목요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목요일인데 아침에 이렇게 흐린 하늘이라서 조금 찌뿌둥한 아침을 좀 보내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오늘 좀 힘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즐거운 하루 만드시길 바랄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 리포트 만나봤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 자세한 날씨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웨더뉴스 예보사 민경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웨더뉴스 예보사 김민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기압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데요. 저기압 후면으로 산발적인 비구름대가 남아있어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지만 오후에는 완전히 그치겠고요. 점차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오후에는 구름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밤사이 중부 내륙 지역으로 수렴력이 형성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유도돼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 어제보다는 기온이 다소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고기압권에서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오늘보다는 기온이 더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주말의 시작인 토요일에는 강수 가능성이 있는데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겠지만 중부지방은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종일 흐린 가운데 낮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압골의 이동 방향에 따라 강수량과 강수구역의 변동성이 큰 만큼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충청 이남 지방의 비는 대부분 그치고 쾌청한 공기가 감돌고 있는 목요일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지역이 많아지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다만 바람이 부는 동해안은 낮 동안에도 쌀쌀함이 감돌겠으니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전국이 구름이 많겠습니다. 다만 낮 한때 일부 남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편 수도권 지역에는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은데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실내 습도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는 19도 등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강릉 14도, 부산은 16도 등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종일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서울 17도, 대전은 14도, 부산은 13도 등 다소 쌀쌀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부분 해상에서도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남해상과 동해남부 해상에서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차츰 바람은 잦아들겠으나 풍랑경보가 내려진 남해동부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도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보는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구름의 간격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구름의 간격이 멀어지면 날씨가 차츰 회복한다는 신호인 만큼 오후에는 구름의 간격을 살펴보시면서 우산을 두고 외출하셔도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 가끔 구름만 많고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토요일 오전 한때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후 월요일부터 다시 전국에 비가 시작되어 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좀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비 소식이 좀 없이 항상 좀 맑은 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보니까 토요일에는 또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도 또 비 소식이 있고 다음 주에는 또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으니까 미리 좀 이런 날씨 정보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날씨 포인트 좀 짚어드릴게요. 네. 오늘 날씨 포인트. 짜잔. 짜잔. 네, 오늘 구름 사이로 햇살이 드러납니다. 네, 어제까지는 사실 비가 내린 후라서 좀 날씨도 좀 쌀쌀하고 때에 따라서는 좀 약간 좀 춥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오르면서 좀 포근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요. 네, 두 번째는 오늘 포근한 하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다만 동해안 지역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강릉과 부산 지역, 다른 지역보다 한 5도 이상 좀 기온이 낮으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신다면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짠! 네, 자, 수도권 지역에는 사실 비가 오지는 않았는데 건조함이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또 이럴 때 실내 습도 관리 좀 잘 하셔서 목 같은데 좀 아프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케이. 물도 틈틈이 마셔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1부 좀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에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좋다. 네. 자,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1년 중에 사실 5월 달이 가장 좋거든요. 왜요? 날씨도 좋죠. 어디 나가기도 좋죠.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이 봄 여행 주간이 이 시기에 딱 겹쳐져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알뜰하게 할인 쿠폰 딱 챙겨서 떠나기에 딱 좋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챙길 날들도 굉장히 많은 날인 것 같기도 해요. 돈도 조금 많이 나가는 날이기도 하죠. 어린이날도 네, 있죠. 어버이날도 있죠. 네, 그렇게 날도 됩니다. 있고. 맞아요. 자, 근데 이렇게 5월 달에 저처럼 뭐 야외 활동하러 또 여행 떠나려고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특히 5월 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지금 알았어요. 아직까지 그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5월 6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나흘 동안의 깜짝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진짜 좋죠? 목금, 토일 이렇게. 그렇죠. 목금, 토일 4일 동안 깜짝 휴가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주말이 또 껴있다 보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또 어떻게 어디가 가긴 가야 되는데. 가야지 가야 되는데 또 어디를 가야 될지, 가서 뭐를 먹어야 될지, 가서 또 뭐를 즐겨야 될지 갑자기 머릿속에 복잡해지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라고 저희가 눈 번쩍 뜨게 할 봄 여행 알찬 정보를 준비했거든요. 네.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의 테마는 봄 여행 주간 100배 즐기기입니다. 근데 결핵 씨, 네. 그 봄 여행 주간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런 것 있는지 몰랐고 네. 정말 이렇게 연휴가 긴지도 몰랐고 네. 여행 가기 정말 딱 좋은 주간이긴 하네요. 그렇죠. 보통 봄 여행 주간이라고 하니까 그냥 알아서들 봄에 좋으니까 떠나세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네. 지난 2014년부터 이제 범국민적으로 시행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달력에 나와 있죠. 올해 봄 여행 주간은 5월 1일부터 14일간 2주 동안이에요. 네, 그래서 범국민적인 봄 여행 장려 프로젝트인데요. 사실 이 휴가 떠나면 여름에 다 떠나잖아요. 그쵸. 국내 여행 같은 경우는 뭐 바다 가면 사람 반, 물 반이고 어딜 가든 물가도 비싸죠. 사람 맞습니다. 많죠. 복잡하죠. 그러다 보면 즐기고 쉬러 떠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만 팍팍 받아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행에 대한 수요를 좀 분산을 시키고 또 정말 좋은 프로젝트네요. 그렇죠. 그리고 봄과 가을에도 네. 우리나라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 창출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서 2014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또 그냥 아무데나 떠나세요 이게 아니라 네, 전국 17개의 대표 프로그램을 네. 발굴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더 알차게 봄 여행을 즐기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조금 더 가격도 약간 저렴한 그런 혜택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당연하죠. 그쵸? 똑똑하게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할인 쿠폰 같은 거 좀 야무지게 써먹어야 되잖아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전국 관광지와 관광시설을 무료로 개방을 하거나 숙박, 음식, 체험 행사 최대 50% 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진짜 좋죠. 네, 그래서 몸도 마음도 가볍게 떠나는 여행, 여러분들의 지갑까지도 조금 이렇게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진짜 좋아요. 그래서 여행 주간 누리집에서 방문할 지역과 할인받고 싶은 테마 기간을 선택하시고 쿠폰 받기 딱 클릭만 하시면 바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혹시 또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모바일 사진 찍어서 저장해서 할인 쿠폰 받으실 수 있으니까 뭐 다양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쿠폰 출력하신 분은 현장에 가서 제시를 하시거나 아니면 사전 예약하신다면 여행 주간 할인 쿠폰 사용할게요 하고 말씀하시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네. 뭐라고 말씀하면 된다고요? 여행 주간 할인 쿠폰 사용할게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알아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해드립니다. 맞아요. 어디 네. 가서 이렇게 바가지 쓰지 마시고. 그쵸. 맞아요. 여행지에서 바가지 쓰는 거 진짜 기분 맞아요. 좋게 떠났는데 기분이 확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앞전에 17개의 대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웨더뉴스에서 또 똑똑하게 최우수 프로그램 3군데를 또 알려드릴까 해요. 멋져요.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요, 대구예요. 대구는 예쁘다라는 그 프로그램 주제인데요. 또 주제에서 약간 좀 감이 오지 않나요? 아름다운 대구를 느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약간 로맨틱한 그런 장소도 많을 것 같고, 네. 그런 연인들을 위한 장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대구 뭐 드라마 속에서도 워낙 예쁜 곳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뭐 월크레스트라든가 청라언덕 이런 데 가서 네. 결의캐스터가 말한 것처럼 연인들끼리 예쁜 사진 맞아요. 찍어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골목길들이 정말 예쁘대요. 역정 골목도 있고 뭐 탑 803 하늘정원 요즘 날씨 좋을 때 가면은 뭐 뷰가 장난 아니겠죠. 맞아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름만 되면은 진짜 더워지잖아요. 맞아요. 그 전에 떠나야겠네요. 습하고 더워지기 전에 딱 이맘때 5월 첫째 주, 둘째 주에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스탬프 투어라고 보이시죠? 네. 보면은 지나다니면서 또 이렇게 도장 스탬프를 찍어두니까 내가 여행한 곳의 발자취를 또 남길 수 있어서 나중에 보면 그것도 새록새록 추억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 대구하면 또 이 서무시장 먹을 거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막창 막 이런 게 유명하죠.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예쁜 대구로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최우수 프로그램 한번 만나볼까요? 충북으로 가볼게요. 딱 내 스타일의 버스 여행입니다. 충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아래 지방에 있지 않기 때문에 버스로 충분히 가실 수가 있거든요. 네, 남쪽에서 올라와도 되고 위쪽에서 내려와도 되고 딱 중간에 위치한 것 같아요. 좋은 집 위치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모일 수 있는 만큼 또 다양한 연령대와 여러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커서 뭐 할래 코스가 있는데요. 딱 감이 오시죠? 아이들을 위한 코스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많이 여행을 다니시긴 하지만 어떤 게 교육적으로 좋을까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공군사관학교, 뭐 천문대라던가 뭐 이런 곳들을 가셔서 아이들의 꿈을 좀 미리 키워주고 상상력도 키워주고 이런 것도 좀 말할 좋을 것 때 좀 같아요. 잘 억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커서 뭐 할래? 이게 아니라 부드럽게. 커서 뭐 할래? 커서 뭐 할래? 너가 원하는 걸 한번 찾아보자. 이런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분들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름도 예쁜 은피 페스티벌이에요. 그래서 실버 세대를 위한 페스티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부모님들 모시고 떠나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세계로 코스 해가지고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생가도 방문할 수 있는 코스도 있고요. 또 뭐 정지용 문학관 뭐 돌아보는 그런 향수를 자아내는 그런 코스도 있다고 해요. 정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북까지 알아봤는데 또 여행지 하면은 저는 사실 강원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강원도 하면은 먹을거리도 많고 그죠? 또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바다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바다 여행 떠난 다음에 기차 타고 떠나는 여행하면은 강원도밖에 없어요. 사실 네네네. 강원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는 역시 기차를 타고 떠나는 드림스토리 낭만 여행이에요. 뭐 제목에서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춘천 그권에서는 꿈드림 낭만 여행이라고 해서 아이와 함께 달리는 열차에서 인문학 교실 같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원주권 열차 같은 경우에는 효드림 낭만 여행. 그래서 어르신들 보내드리는 여행 프로그램에서 거돈사지, 흥법사지와 같은 천년고찰, 또 흥망성쇠를 엿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속초권에서는 추억드림 낭만 여행이라고 해서 학창 시절에 수학여행 떠났던 그런 걸 다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맞아요. 그렇죠. 저는 그중에서 속초가 좀 당기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속초로 수학여행 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 뭐 가도 이렇게 잘 즐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워낙 뭐 바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고등학교 때 그런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뭐 속초 같은 데를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자동차로 힘들게 가시지 마시고 이렇게 기차 타고 떠나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또 좋은 그런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기차 타면서 맛있는 것만 먹잖아요. 달걀 같은 것도 뭐 까서 먹고 그 안에 다니면서 막 소시지 같은 것도 먹고 이런 즐거움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차 여행이니까요. 꼭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의 대표 최우수 프로그램 3군데를 또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시도볼 대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특별한 행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여행 떠날 때는 보고 듣고 먹고 즐기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먹는 거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먹어야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팔도 장터를 도는 여행이거든요. 빨리 볼게요.
네, 팔도장터 관광열차인데요. 이번 여행 주간에는 기차가 대세입니다. 기차를 타고 올해 관광도시로 선정이 돼 무주 제천 통영을 돌아보는 여행지인데요. 이렇게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무주 반딧불 시장 같은 경우에는 1890년, 진짜 오래됐죠. 진짜 네. 오래, 역사가 좀 있네요. 네, 그래서 산골에 생긴 재래시장인데 전라, 경상, 충청 상권을 모두 아우르는 전통시장이고요. 제천 한마음시장도 유명하고 또 통영 같은 경우에는 통영을 전체 쫙 둘러본 뒤에 삼천포 용궁시장을 찾게 되면 온종의 아주 싱싱한 그런 해산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생각만 해도 막 싱싱하고 좋으네요. 그래서 무주, 제천, 통영 이렇게 네. 자, 뭐 전국에 맛있는 것들, 많은 것들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여행이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밖에도 또 10,000원의 행복열차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어떤 그래서 거예요? 10,000원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하는 건데요. 네. 원주, 정선, 태백, 대천, 대구 이렇게 당일치기 여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10,000원으로 프로그램입니다. 기차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000원으로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특히 뭐 요즘 같은 때는 당일치기 여행 어디도 바빠서 몇 박 며칠 시간 내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맞아요. 여행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싶은데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10,000원의 행복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행지를 좀 찾아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매더뉴스 제작진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네. 여기 보고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오는 29일부터 KTX와 관광열차 등이 임시열차 운행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을 떠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또 열차를 이용하는 가족 나이를 합해서 100세 이상일 때는 5대 관광벨트 열차 승차권을 주중에 무려 또 25%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기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깊어가는 봄 이제 좀 있으면 금방 더워지잖아요. 그쵸. 또 가정에다 5월을 맞아서 연인과 가족들과 함께 봄 여행 떠나셔서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날씨톡 이슈톡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에 좀 더 글로벌한 코너 3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Hi South Korea, I'm Bronwyn with your weather report. Today, much like yesterday, we experienced cloudy and overcast skies. With many clouds above, one might assume we are in for more rain. But in fact, rain that is falling in the southern parts comes to a stop this afternoon. The daytime temperatures climb and feel warmer than yesterday. We are in for some lovely weather later on. So we have generally cloudy skies, but these clouds are more dense down south. The southern region experiences rainfall, but after lunch, rain will cease.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sunshine makes its way through the clouds. So let us be happy and look forward to the warmth of the sunny conditions. As for the microdust, bye-bye. Rain washes it away, clears things up for us, and so we can enjoy fair weather. Now for temperatures. We are looking at a high range of 13 to 24 degrees Celsius. The temperature is a touch higher than yesterday for most of the part. However, the East Coast has cold winds, making that region chilly. If you are in the east, layer up. Go ahead and open your windows today and let a fresh breeze in. It has been a while since we have had such crisp, clean air, so let us make the most of it. That's all for today. See you tomorrow with your whether you'll like it or not.
네, 투데이 써니코 리포트 시간이 시간입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전 세계 여행을 하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가볼 곳은 조금 멀리 가볼까 해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본,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정말 멋진 리포트들이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바쁘겠네요.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서. 그쵸? 네. 첫 번째 도착한 리포트는 바로 미국에서 도착하는데요. 정말 멋진 풍경이 도착했다고 네,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보통 헬리콥터 타고 네. 이 지역에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어딘지? 그냥 이 주변에 이렇게 관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충 이제 한국 분들이 특히 어르신분들 여기 꼭 가야 되는 그곳이잖아요. 맞습니다. 대충 이제 감이 오실 것 같은데 빨리 리포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미국 애리조나에서 도착한 리포트입니다. 네. What a view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지금 저희에게 보이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먹구름 잔뜩 낀 하늘이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뷰가 멋있다고 딱히 맞아요. 느껴지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 항상 이 써니콤 리포트 시간에는 사진이 항상 맨 처음에 조금만 보이잖아요. 그 밑에 숨어져 있는 멋진 그 맞습니다. 풍경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서포터분도 헬리콥터 타고 사진을 찍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쵸?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보이는 하늘을 맞습니다.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전체 화면으로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뷰일까요? 전체 화면 나와주세요. 짜잔! 오! 진짜 저거는 헬리콥터 타고 가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정말 멋지네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써니콤 리포트를 통해서 많이 접해봤거든요. 볼 그쵸. 때마다 놀랍고 또 어떻게 보면 볼 때마다 같은 풍경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지구에 이제 수억 년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그랜드 캐니언 사진이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랜드 캐니언 뭐 계곡도 굉장히 많고 그러잖아요. 네. 보통 그랜드 캐니언 하면은 날씨가 아주 더울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시잖아요. 저도 좀 덥지 않을까 1년 내내 네, 약간 네. 온화한 날씨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계곡의 깊이가 워낙 깊기 때문에 이 깊이에 따라서 한때부터 아열대 기후까지 정말 네. 극과 극의 기후를 다 볼 수가 있는 아주 지구상에서 유일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랜드 캐니언 하면은 아주 더울 거라 생각해서 옷을 조금 좀 얇게. 시원하게 얇게 아하. 입고 가시는데 의외로 1년 중에 한 반 정도는 겨울 추위라고 해요. 그리고 낮에는 뭐 30도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하지만 네. 밤에는 그만큼 또 기온이 확 떨어져서 일교차가 네. 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꼭 여러분 아리조나로 여행 가시는 분들 날씨에 꼭 참고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날씨 얘기를 조금 더 네. 해보자면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사실 뭐 지구가 많이 아프다 이런 그쵸. 얘기하면서 네.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날씨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미국인의 80%는 과거보다 기후가 온화해진 지역에 사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네. 겨울은 좀 따뜻해졌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름 날씨는 온난화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이게 좀 날씨가 더 좋아졌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뭐 그렇게 느낀다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뭐 좋겠죠. 네. 여름 날씨는 비교적 변화가 덜했는데 여름 기후가 조금 더 덥고 습해진다면 온화한 기후는 또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뭐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겨울 굉장히 좀 평년보다 많이 따뜻했죠? 네, 맞아요. 굉장히 따뜻한 날씨 또 보내다가 또 갑자기 또 한파가 찾아오고 이래서 맞습니다. 그 기간 때 몸살도 걸리고 감기도 걸리신 분들이 그렇죠. 많았거든요. 어쨌든 네. 지구 온난화가 뭐 단기적으로는 따뜻해져서 뭐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구가 아프다는 증거니까요. 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일단 지구의 나이 자체가 46억 년인데 네. 그랜드 캐년의 나이는 약 20억 년이라고 해요. 반이네요. 반. 어마어마하죠. 네. 진짜 오랜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그런 땅이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비와 바람, 강물이 남긴 풍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그곳까지 가기가 힘든데도 네. 가셔가지고 그쵸.
그쵸. 이렇게 뭐 헬기도 타고 그 멋진 풍경을 꼭 눈으로 그리고 카메라로 담아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그런 곳인 것 같기도 네,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이렇게 작은 스튜디오 안에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써니콤 리포트를 통해서 또 멋진 이렇게 광활한 그랜드 캐니언까지 또 만나봤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두 번째 리포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일본으로 가볼게요. 옆으로 가볼게요. 네, 일본 시즈오카에서 도착한 리포트입니다. 조금 희미한 봄날의 후지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4월 26일 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일본 하면은 또 후지산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만큼 대표적인 산이고 그쵸. 항상 생각이 나요. 맞아요. 저는 후지산을 그러니까 실제로 직접 네? 보진 못하고 이렇게 항상 화면이나 사진상으로 봤는데 제가 늘 봐왔던 그 사진이에요. 항상 이렇게 위에 이렇게 항상 맞아요. 눈이 이렇게 그쵸? 쌓여져 있는데 항상 똑같은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후지산은. 그래서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멋진 리포트 저희 전체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저 멀리 후지산이 가운데 땅에 있는데 앞에 이렇게 해안 도시죠. 그렇죠. 네, 정말 굉장히 아름답네요. 평화로운 맞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풍경이에요.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매력적인 산이 후지산이 아닐까 싶어요. 네. 시즈오카현은 조용한 언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자존심인 후지산과 온천 그리고 녹차로 유명하다고 해요. 또 인구는 약 380만 명이지만은 면적은 도쿄보다 3배나 넓다고 합니다. 네, 후지산, 온천, 녹차 하면은 뭐 일본에서 빠질 수 없는 거잖아요. 일본 하면 딱 생각나는 맞아요. 거. 여기 가면은 저게 다 있겠네요. 시즈오카현, 후지산도 저렇게 보고요. 일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산은 후지산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높이가 무려 3,776m나 이르는 일본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고요. 세계 각국에서도 등산객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요. 후지산에 등반이 가능한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네. 바로 7월부터 8월 2개월간인데요. 굉장히 2개월밖에 짧네요, 생각보다.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에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후지산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일단 후지산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이 오르는 산이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산이다라고 말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멀리서 바라봐야지 이런 후지산의 매력을 진짜로 느낄 수가 있다고 해요. 맞아요. 지금 저희가 아주 멀리에서 보고 있잖아요. 네, 아주 멀리서 보아야지만 더 이렇게 아름답고 그 진가를 좀 느낄 수 있는 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후지산 리포트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네.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는 지역도 정말 다양한데 좀 그만큼 또 여러 가지 매력을 갖고 있기도 하고 계절마다 다 다른 그쵸. 사진이 오기 때문에 한 번쯤 꼭 멀리서 직접 가셔서 바라볼 만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보통 산은 우리가 요즘에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고 내가 저 산을 한번 꼭 올라서 정상에서 이렇게 좀 누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산은 정복이 아니라 내가 멀리서 좀 같이 한 곳을 바라보는 그런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의미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멋진 또 후지산의 풍경까지 또 만나봤는데요. 제 마음까지 다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랜드 캐니언 그리고 후지산까지 뭔가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오늘 또 목요일인데 이런 멋진 사진들 보니까 내일까지 하루를 더 버틸 만한 그런 에너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다 저희 써니콤 어플 때문이죠. 그쵸? 네. 저희 마지막 리포트가 지금 남아있는데요. 그러시 어디로 가볼까요? 네덜란드입니다. 조금 지역명이 어렵긴 한데 아메르스포르트라는 지역으로 가볼게요. 네, 고고. 네, 아직도 네덜란드. 매우 춥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일단 지금 부분적으로 구름이 보이고 있는데 이 구름 자체도 정말 웅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맞아요. 아랫부분은 많이 흐릿흐릿한데 이렇게 구름의 아랫부분이 조금 회색이고 진한 회색이고 흐릿흐릿하면 네. 비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징조이기도 하죠. 네, 맞아요. 일단 위쪽만 봤을 때는 구름이 엄청 풍성하고 예뻐가지고 사실 밑에서는 날씨가 안 좋을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이게 참 구름의 신비함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전체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나와주세요. 오, 진짜 크네요. 저게 다 구름이죠? 네, 구름이고 이제 밑부분은 이제 좀 어두컴컴해져 있는 그런 네.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암스테르담 좀 약간 좀
좀 춥다고 지금 제목하게 보내주셨잖아요. 네. 4월의 평균 최저기온이 4도, 평균 최고기온은 12.4도로 서울의 약 3월 하순 기온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춥네요. 지금 가시면 좀 쌀쌀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월 평균 일교차는 8.4도고요. 그래서 여러 벌 옷을 좀 겹쳐 입으셔야 되고 여행하신다면 목도리나 장갑도 챙겨주시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외부로부터 또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지역이기도 그쵸, 해요. 네. 그리고 아메르스포르트 이 지역은 역시 요새 도시라고 합니다. 예전에 하도 침략을 많이 받아서 그런 도시라고 하고 네네. 한때는 스페인 침략으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된 적도 있고요. 네. 또 2차 대전 중에는 600여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소로 또 끌려가는 그런 아픔까지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네. 근데 보면은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워서 맞아요. 이런 좀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라고 좀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네. 그렇죠. 지금 모습 자체로는 정말 조용해 보이고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맞아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또 지속 가능한 도시, 탄소 제로 도시라고 해서 이곳을 수식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 전체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만큼 또 태양도 많나요? 네, 태양 그렇죠. 빛을 많이 받나요?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많이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를 고지서가 따로 필요 없다고 합니다. 좋겠다. 네. 그리고 이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이 태양광 지별판이 설치된 모습에 한 번 놀라고 그다음에 네. 또 맑고 신선한 공기에 또 한 번 놀라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럴만하겠어요. 네. 네, 또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자전거 타기, 차 사용 안 하기 뭐 네. 이런 법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맑은 날씨, 이제 선선한 공기에 많은 분들이 좀 더 여유롭고 그런 편안한 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멋진 리포트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써니콘 어플 통해서 저희에게 멋진 풍경 사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써니콘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방송 마쳐야 할 시간이죠. 네, 근데 가시기 전에 저희 또 오늘 날씨 포인트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려드릴게요. 짚어주세요. 오늘 날씨 포인트. 짜잔. 네, 어제까지는 조금 쌀쌀했는데 다행히 오늘은 좀 기온이 오르면서 구름 사이로 햇살이 바짝 드러납니다. 오후에는 좀 밖에 나가셔서 햇살 좀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포근한 하루가 이어집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종일 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5도 이상 좀 낮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도권 지역에는 지금 비가 오지 않은 대신에 계속해서 건조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실내 습도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케이. 수분 섭취도 잊지 마시고요. 일단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중부 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오전에요. 네. 그 대신 또 주말에는 비 소식이 없다가 월요일부터 또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비 예보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좀 가장 힘든 날이잖아요. 오늘 더 많이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아주 힘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뵐게요.